자, 뭐 2차 방정식 너 중3 때 했고요. 했던 거를 이제 고등학교 때 왜 다시 배우냐면, 중학교 때는 이 방정식에 대해서요, 실수 범위에서만 다루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는 복소수를 배웠기 때문에 복소수 범위에서 이제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 이 얘기입니다. 고등학교 올라왔으니까 배웠잖아? 그럼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고요. 이때 당연히 a는 0이 아니었겠죠. 그럼 방정식의 관심사는 당연히 근이기 때문에 이 2차 방정식의 근은 일반적으로 인수분해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 2차 방정식은 공식이 있죠. 그치?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근의 공식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치? 근의 공식은 어떻게 됐을 거냐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두 개 있던 거죠. 그치? 설마 이거 모르지 않겠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치? 자, 그런데 이때 말이야, 여기 안에 있는 요 값의 이 부호에 따라서요, 얘 근의 형태가 달라지는데, 봐봐요. 얘가 만약에 0보다 커요. 그러면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하고 얘가 0보다 크면 제곱해서 양수가 되는 수니까 얘는 뭐겠습니까? 실수잖아요. 그치? 그러면 실수가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두 개 있던 거니까 실근이 두 개 있던 거네요. 그치? 아, 그러면 얘가 0보다 크면 실근이 두 개고, 얘가 0이면 실수이긴 한데 플러스 0이나 마이너스 0이나 같잖아요. 그치? 그럼 중근 2a분의 마이너스 b였을 테니까 이때는 뭐야? 실근이 한 개인데 이때 중복된 근이라 그래서 중근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맞습니까? 거기 붙지 마요. 일로 와. 일로 와. 붙지 마. 중근이라고 얘기하죠. 안 돼. 자, 그 다음에요. 얘가 0보다 작을 때는요,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니까 허수잖아요. 그치? 아, 그럼 플러스나 마이너스나 둘 다 허수니까요. 허근이 두 개 있던 거죠,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랑 다른 지점이 여기잖아요. 아, 여기. 원래 중학교 때는요, 얘가 음수라고 하면은 그냥 근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왜? 실수에서만 다뤄서 실근만 다뤘으니까. 근데 고등학교 때는 이제 복수수까지 확장을 했으니까 얘가 허근이 두 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놈의 부호에 따라서 근의 형태를 판별할 수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릅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판별식이라고 부르죠. 그치? 이 정도 알죠? 이렇게 부릅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은 이렇고요.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는 식은 요 루트 안에 들어와 있는 요 식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그치?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약간 짜투리인데 봐봐. 우리가 2차 방정식 다룰 때요, 얘가 1차항의 개수가 이렇게 짝수일 때는요, 이렇게 짝수일 때는 내가 얘의 근을 되게 편안하게 더 빠르게 쓸 수 있는데, 봐봐요. 얘가 이 상태로 일단 근의 공식 써볼게요. 그럼 x는 어떻게 되냐면 2a분의 마이너스 2b 프라임 뿔마 루트 4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4ac잖아요. 그치? 맞습니까? 근데 이거 둘 다 분모 분자에 뭐를 약수로 갖고 있어요? 2를 약수로 갖고 있죠. 그럼 분모 분자에 2로 나눠버릴게. 그럼 얘가 어떻게 됐냐면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2가 루트 4랑 똑같은 거니까 안에 들어가서 나눠지면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인 거죠. 이렇게. 맞습니까? 이거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반근의 공식 이렇게 부르죠. 1차항의 개수가 짝수일 때 반근의 공식 이렇게 계산 조금 빠르게 하는 거. 그치? 맞습니까? 그 다음 1차항의 개수가 짝수일 때 요거 있죠. 요것도 뭐 한 거야? 원래 판별식에다가 4로 나눈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4분의 d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이죠? 해설이 내는 거 봤을 때요. 그쵸? 요거는 이제 계산상의 그런 거고요. 아, 그래서 일단은 2차 방정식이 이제 너가 다루는 범위가 복소수고요. 그 다음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 판별식의 내용은 당연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더 추가되는 개념들이 이제 이런 거거든요. 자, 볼게요. 아까 근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겼잖아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얘랑 그 다음에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두 개가 있던 거죠. 그치? 맞습니까? 근데 봐봐요. 첫 번째, 근의 합은 어떻게 되냐면요. 합이요. 이놈과 이놈을 더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2a분의 마이너스 2b죠. 이렇게. 맞습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너스 a분의 b였던 거죠. 그치? 그럼 봐봐. 두 근의 합을 내가 뭐만 가지고 구해냈냐면 이 개수들만 가지고 구해냈죠. 그치? 그래서 내가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근과 개수와의 관계 이렇게 부르죠. 맞습니까? 자, 두 번째.
곱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 두 개를 한번 곱해볼게요. 두 근을 곱해보시면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4ac고요. 약분할 거 약분 이쁘게 잘하시면 a분의 c죠. 그치? 얘는 이제 두 근의 곱은 내가 2차항의 계수와 그 다음에 상수항의 계수에 대한 비율로 구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치? 그 다음 세 번째요. 이거는 이제 저기는 안 나오는데 차요, 차. 얘에서 얘 뺄게요. 큰 놈에서 작은 놈 빼겠습니다. 그럼 얘는 2a분의 2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이거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 일단 2는 약분되고요.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 그치? 근데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우냐면 a분의 그냥 루트 d 이렇게 외우시고요. 이렇게. 외우고 내가 큰 놈에서 작은 놈 뺐으니까 양수겠지 해서 내가 절대값 처리 안 했는데 네가 그냥 대충 뺄 때는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모르잖아. 그치? 그래서 이놈은 무조건 양수가 돼야 돼서 여기 절대값 처리만 딱 해주시면 됩니다. 수학에서 차이는 무조건 양수가 나와야 돼요. 맞죠? 네. 이렇게 이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죠. 그치? 근데 이거를요 봐봐요.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지만요. 우리가 일반적인 방식으로 정리할 때는 이렇게 하거든요. 봐봐요. 내가 만약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의 근이 알파랑 베타래요. 오케이? 그러면 얘가 fx는 0이라는 이런 방정식의 형태에서 얘가 근이 알파랑 베타였다는 이야기 이 느낌이잖아요. f 알파가 0이고 f 베타가 0이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치? 근데 f 알파가 0이었다는 이야기는 이거거든. 얘가 그러면 fx라는 놈을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고 나머지가 얼마였을 거다? 0이었겠네 이 얘기잖아. 그치? 즉 x 마이너스 알파를 뭐로 가지고 있다? 인수로 갖고 있다는 이야기죠. 얘는 x 마이너스 알파를 인수로 갖고 있고 얘는 x 마이너스 베타를 인수로 갖고 있다는 이야기잖아. 그치? 야 그러면은 봐봐. 얘가 어떻게 정리가 될 거냐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요 놈이 최고차항 계수 a고 x 마이너스 알파랑 x 마이너스 베타를 뭐로 가지고 있다? 인수로 갖고 있네 이 얘기죠 지금. 이렇게 거꾸로 내가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죠. 그럼 봐봐. 여기서 내가 또 근과 계수의 관계 끄집어내 볼게. 왼쪽은요. a로 묶어보면 x제곱 더하기 a분의 bx 더하기 a분의 c고요. 오른쪽은요. a 이렇게 있고요. 오른쪽은 정리 좀 할게요. 얘가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죠. 그럼 봐봐. 왼쪽과 오른쪽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치? 그럼 잘 봐. 얘가 여기에 a분의 b랑 얘랑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죠.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였던 겁니까? 마이너스 a분의 b였던 거네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요. a분의 c랑 알파 베타랑 같아야 되잖아. 그치? 그럼 두 근의 곱은 얼마였던 거야? a분의 c였던 거죠.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정리해내는 방식도 있죠. 그치? 그래서 이거 너 3차 방정식에서 똑같이 적용돼요. 그럼 3차 방정식에서 네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끄집어낼 수 있겠지. 그치? 맞습니까? 이거 하나만 할까? 봐봐. 3차 방정식에서 ax 3승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가 이렇게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래요. 오케이? 그럼 봐봐. 얘도 그대로 가볼게. 그럼 얘는 인수를 이렇게 3개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니까 얘가 ax 3승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가 최고차항 계수 a고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요. 오케이? 그럼 얘는 왼쪽 거 내가 a로 묶어버리면 얘가 x 3승 더하기 a분의 bx 제곱 더하기 a분의 cx 더하기 a분의 d고요. 그다음 오른쪽 거는 a로 묶었을 때 얘가 x 3승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x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x 이거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치? 그거 봐봐요. 얘가 지금 3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가 어떻냐면 잘 봐. 합은 뭐랑 똑같아요? 마이너스 a분의 b랑 똑같죠. 그 다음에 세 근 중에서 두 개씩 뽑아갖고 곱한 거의 합은 뭐랑 똑같아요? a분의 c랑 똑같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는 어떻게 했대요? 얘랑 똑같죠. 마이너스 a분의 d랑. 그치? 그럼 봐봐. 얘가 이렇게 보는 게 하나짜리 근 한 개짜리의 합이죠. 그 다음 이렇게 보는 게 근 두 개짜리 얘네들이 합이랑 관련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는 게 근 몇 개짜리? 3개짜리죠. 그치? 근 3개 중에서 3개의 합이잖아요. 그치? 근데 부호가 부호만 조심하면 되는데 마, 뿔, 마 이렇게 가시면 되죠. 그냥. 그치? 얘도 마찬가지인데 봐봐. 2차 방정식이잖아요. 그러면 근 1개짜리 2개짜리잖아요. 그치? 그래서 얘는 마, 뿔이고요. 하나짜리면 2차 방정식 근 끽해봐야 2개밖에 없을 테니까 이게 마이너스 a분의 b였다는 이야기고요. 2개짜리면 알파 베타 이거밖에 없으니까 얘가 a분의 c였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맞죠? 이렇게가 일반화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알겠죠? 2차 방정식의 근각에서의 관계랑 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다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되는 거라고요. 근각에서의 관계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혹시 한번 앞에 했던 친구들 중에서 2차 방정식의 근각에서의 관계 배웠고 나중에 여러 가지 방정식 하면 여기 근각에서의 관계 배운 거 있잖아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냥. 알겠죠?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은 먼저 정리 좀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이 페이지에 밑줄 좀 칩시다. 어딨냐면 첫 번째 문단에, 맨 위에 첫 번째 문단에 복소수 이후의 범위에서는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복소수 범위까지 수의 범위를 확장해서 생각하셔야 되고요. 밑줄. 네. 그 다음에 뭐 됐고요. 아까 얘기했던 거고. 첫 번째 참고 있죠. 그 참고요. 그 밑줄 치고 볼드체 바로 아래 참고 있죠. 그치? 옆에 적어 놓으세요. 반근의 공식이요. 반근의 공식이라고 해서요. 1차항의 개수가 짝수일 때 빠르게 조금 계산량을 줄이는 건데 이거 중학교 때 이해 못 해갖고 허덕허덕거리면서 나중에 막 이거 계산 다시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치? 그러지 말고요. 좀 제대로 좀 이해해보세요, 이거. 알겠죠? 네.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참고 보시면요. 너가 다루는 모든 방정식은요. 고등수학 범위에서 다루는 모든 방정식은 개수가 실수인 것만 다룹니다. 개수가 허수인 거 그거 못 내요. 알겠죠? 개수가 죄다 실수인 겁니다. 그 다음에 됐고요. 네, 다음 페이지요. 3페이지에 보시면요. 2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치? 근데 아까 근의 공식 보니까 저기서 근을 판별해 주는 게 누구였습니까?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저 숫자였죠. 그치? 즉, b제곱 마이너스 IC가 판별식이다. 그치? 제 부호가 중요해지는 거죠. 그치?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 박스에 1번, 2번, 3번 보시면요.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실근 2개고요. 판별식이 0보다 0이면은 실근이 1개인데 옆에 적어줘요. 중근 좀 적어주세요. 중근. 중복된 근이어서 근 2개인 겁니다. 사실. 네. 세 번째,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허근 2개인 거죠. 그치? 됐습니까? 네. 그래서 그 아래 뭐 네모난 거 하나 보시면 2차 방정식의 근은 항상 2개이다 보여요? 차수 따라가는 겁니다. 오케이? 네. 중복된 근 2번 세면 2개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첫 번째 어드바이스 별표요. 야, 이런 거 낚이시면 안 돼요.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과 그냥 두 실근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은 실근이 정확하게 딱 2개였다는 이야기고요. 그치? 두 실근은 중근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은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이야기고요. 그냥 두 실근이라 그러면 판별식이 0인 것까지 포함해서 0 이상인 겁니다. 알겠죠? 야, 이런 거 낚이잖아요. 이거 진짜 점수 안 나와요. 알겠죠? 네. 다음 페이지요. 4페이지에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뒤에 연습 1, 2, 3, 4 다 할 겁니다. 근데 뒤에 4번 하나만 별표고요. 나머지는 내가 풀어줄 게 없거든요, 거의. 한번 해보세요, 쭉. 3번은 뭐 m에 대한 항등식 풀어주시면 되니까 2분의 3입니다. 여기까지는 됐죠? 네. 4번 별표입니다, 하나만. 모의고사 문제였는데 한번 볼게요. 봐봐. 얘가 지금 px랑 qx에 지금 다항식이 주어졌는데 뭐라고 했냐면요. 이런 방정식이, 즉 이 2차 방정식과 이 2차 방정식의 근의 형태를 좀 판단해 달라는 이야기네요. 그치? 자, 보세요. 이거 어떻게 되냐면요. 얘 판별식이요. a-1의 제곱 빼기 a제곱인 거 이렇게 바로 해도 돼요. 1차항이 계속 짝수니까요. 얘 절반의 제곱에다가 ac 뺀 겁니다. 그치?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4분의 d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치? 오케이. 이거 어리둥절하면 안 돼.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죠, 이렇게. 그치? 맞습니까? 자, 얘도요. 1차항의 개수 짝수여서요. 4분의 d가 얘는 어떻게 되냐면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의 제곱이네요. 그럼 계산할 것도 없네요. 이거 얘랑 뭐만 달라요? 부호만 다르죠. 부호만 반대니까 얘 2a 마이너스 1이네요. 그치? 그럼 봐봐요. 봐봐. 야, 얘의 판별식과 요놈의 판별식이 뭐만 다릅니까? 부호만 다르잖아요. 그치? 근데 판별식에서 중요한 건 뭔데? 부호죠. 그럼 봐봐요. 야, 얘가 플러스면요. 얘는 뭐겠어요? 마이너스겠죠. 얘가 0이면요. 얘는 뭐겠어요? 0. 얘가 마이너스면 뭐겠어요? 플러스겠죠. 그치? 그 얘네들의 근의 형태는요. 얘가 실근 2개 가지면 얘는 반대로 허근 2개여야 되고요. 그치? 얘가 중근 가지면 얘도 똑같이 중근 가지였겠네요. 그치? 얘가 허근 2개 가지면 얘는 실근 2개였겠네요. 맞아요? 그럼 그거를 이용을 해서 기, 니, d를 판단을 해봅시다.
두 개가 실근 동시에 가지는 거 가능하죠. 이거 됩니다. 그치? 그런데 이게 안 되죠. px가 실근 가진다는 건 이 두 가지 케이스잖아요. 그치? 그때 qx가 실근 가져 라고 했을 때 얘가 안 되는 거잖아 지금. 기억이 틀린 거죠 이거는. 맞습니까? 이건 맞죠. px가 중근 가지면 qx도 중근이니? 이거 맞지? 맞죠? 네. 니은 볼게요. px가 중근이면 qx도 중근이니? 맞잖아요. 니은 맞네요. 디귿 볼게요. px가 두 허근이면, 즉 요거면 qx가 두 허근이니? 헛소리죠. 두 실근 가져야 되죠. 그치? 네. 틀렸죠? 니은만 맞겠네요.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네. 됐고요.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오셔서요. 거기 7페이지에 아까 얘기했던 거 밑줄 하나만요. 2차 방정, 맨 위에 그 문단에 2차 방정식의 근을 직접 각각 구하지 않고도 두 근의 합곱을 개수만으로 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아래 보면 합과 곱만 주어져 있는데 옆에 차도 좀 적어줄래요? 차는 절대값 a분의 루트 d입니다. 적어요. 차는 절대값 a분의 루트 d고요. 이거 나중에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 사이의 거리로 되게 많이 쓰입니다. 다시 이거는 쓰지 말고요. 그냥 차는 절대값 a분의 루트 d예요. 앞으로 많이 쓰이겠구나라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절대값 a분의 루트 d요. 자, 예제 1번에는 k가 15입니다. 예제 2번은 마이너스 32고요. 안 해도 돼요? 이 정도 안 해도 되죠? 네. 자,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그 4페이지 보시면 옆에 적어놔요. 2차 방정식 근각에서의 관계 그리고 곱셈공식의 변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얘기하는 겁니다. 봐봐. 우리가 합과 곱이 주어지면요. 얘네 이용해서 뭐 구해낼 수 있냐면 얘 구할 수 있죠. 그치? 맞죠? 난 또 합과 곱이 주어지면 너 이것도 구할 수 있잖아요. 변형식 써서요. 그 다음 또 이것도 구할 수 있죠. 우리 내가 다항식에서 되게 강조했었죠. 나오게끔 유도하고 쓰잘데기 없는 애들 없애라고요. 그치? 또 마찬가지 이런 것도 다 되죠. 나오게끔 유도하고요. 한번 보여줄까요? 이거 나오게끔 유도하려면 이거 두 개 가지고 할게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알파 3승 더하기 베타 3승 곱하고요. 한 빼기 알파 제곱 베타 제곱에 알파 플러스 베타 쓰잘데기 없는 애 뺀 거죠. 이렇게. 그치?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했었죠. 그치? 그래서 얘가 결국에 합과 곱이 주어지면 내가 이런 애들을 다 구해낼 수 있구나 라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이 합과 곱이 2차 방정식에는 바로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잖아요. 두 근의 합과 곱이 근각에서의 관계로 바로 구할 수 있죠. 그치? 그래서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들은. 그래서 곱셈공식 변형식 이용해서 이런 거를 구할 수 있구나 라는 겁니다. 됐고요. 그래서 예제 3번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해보십시오. 자, 보시면요. 얘가 지금 두 근이 알파랑 베타니까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1은 0이었다는 이야기죠. x 대신 알파 대입했을 때 걔는 0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쵸? 그럼 알파 하나만 이쪽으로 넘기면 이만큼이 얼마란 이야기입니까? 이거 알파란 이야기죠. 그치? 얘는 똑같은 의미로 베타였잖아요. 그쵸? 그럼 통분해달라는 이야기네요. 알파 베타 분의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좀 구해봐 이거잖아. 그치? 저기서 곱은 1이고요. 합은 5니까요. 23이네 이렇게.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23인 거죠. 다음 페이지요. 자,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 밑줄 좀 하나 칠게요. 어디 갔냐면 첫 번째 밑줄이요. 첫 번째 문단에 두 근이 알파 베타이면 중학교에서 배운 바와 같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a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가 성립하면 알 수 있다. 밑줄이요. 이렇게 작성하려면요. 알파랑 베타가 각각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치? 옆에 밑줄. 이는 두 근의 값을 각각 알 때 적합한 2차 방정식 작성법이고요. 만약에 두 근을 각각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뭐 합이랑 곱이 얼마던데 이런 식으로 줘요. 그러면 그 아래처럼 어딨냐면 어디 갔니? 거기 박스요. 알파와 베타를 두 근으로 하는 2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은 합과 곱이 주어진 경우에 이런 식으로 네가 근각에서의 관계 거꾸로 들어가면 되죠. 맞습니까? 박스처럼요. 그렇게도 구해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어려운 얘기 전혀 아닙니다. 여기. 그 다음에 그 맨 아래 개수가 대칭인 두 2차 방정식의 근의 관계 보여요? 동그라미 2번. 밑줄 하나만요. 자, 1번 볼게요. 간단하죠? 얘가 지금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2분의 5니까 요게 마이너스 5였던 거고요.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2분의 7이니까 요게 마이너스 7이죠. 그치?
그럼 너한테 물어보는 건, 야, 두근이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7이면서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던데 이 얘기잖아, 그치? 그럼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12니까 a는 12고요. 다음에 b는 곱이 35니까 이렇게 35 되겠죠, 그치? 그래서 두 개를 뭐 해달랍니까? a랑 b를 더해달랍니다. 그래서 얘는 얼마? 47이었던 거죠, 그치? 당연히 바로 나오셔야 되고, 예제 2번 별표입니다. 이거 방정식 문제에서 무조건 나옵니다. 이거 고난도 테마로요. 오케이? 요거는 이제 뭐 역수근이니까 되게 간단한데요. 봐봐. 새로운 근의 형태라고 합시다. 새로운 근의 형태가 주어졌을 때 방정식을 거꾸로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거든요. 봐봐. 야, 얘 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랑 베타던데,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알파분의 1이랑 베타분의 1을 근으로 하는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게 이 얘기입니다. 봐봐. 새로운 근이 주어졌죠. 이랬을 때 이 얘를 근으로 가지는 새로운 방정식을 네가 거꾸로 작성해 봐봐 이 얘기라고요. 오케이? 그럼 얘를 우리가 판단할 때 어떻게 푸냐면요. 자, 보세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fx는 0의 두근이 알파랑 베타래요. 오케이? 그럼 이번에는 새로운 근 말고요. 식을 먼저 줄게요. fx 플러스 2가 0이래요. 그럼 얘의 근은 어떻게 되게 이렇게 물어보면요. 봐봐요. 얘의 근이 알파 베타였다는 이야기는요. 요 안에 뭐를 만들어야 돼요? 알파 또는 베타로 만들어야 근인 거죠. 그럼 얘도 요 안을 뭐로 만들어줘야 돼? 알파 또는 베타로 만들어줘야 얘의 근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알파 마이너스 2, 베타 마이너스 2 이렇게 된 거지. 근이. 맞아요? 또는 봐봐. 이런 상황에서 얘가 x-1은 0이었대요. 그럼 얘는 근이 뭐가 돼야 돼? 이 안에 있는 값을 알파랑 베타로 만들어준 x값이잖아. 그치? 그럼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이래야 된다고. 그치? 여기까지는 그렇게 그럭저럭 할만해. 그치? 그냥 대충 이제 뭐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 근데 만약에 내가 너한테 한 뭐 이쯤 나왔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기 이러면 좀 짜증나잖아. 그치? 그 대충 예상하기가 힘들잖아. 그럼 너는 그냥 뭐만 보시면 되냐면, 아, 요 안에 있는 값이 뭐? 알파 또는 베타로 만들어준 x값만 찾아내면 되겠구나 이거죠. 그치? 1 넘어가고 2로 나눠주면 되니까 얘는 어떻게 됐을 거냐면 2분의 알파 플러스 1, 2분의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된 거지. 그치?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 관점도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너가 이제 도형의 이동을 했으니까 봐봐. 요게요. 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은요.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와 이렇게 생긴 x축 간의 교점 x좌표랑 똑같죠. 그 이 말뜻이 뭐냐면 지금 2차 함수 아래로 블록하도록 할게요. y는 fx와 y는 0이라는 이 x축 간의 교점이 알파랑 베타였다고요. 이렇게. 이런 상태인 거죠. 그럼 잘 봐. 야, 이거 뭐 한 거야? 얘를요. 이런 2차 함수를 이렇게 보낼 거예요. 그럼 x 대신에 뭐가 들어갔어? x 플러스 2가 들어갔지. 그럼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거잖아. 얘가 이렇게 되려면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그치? 그럼 봐봐요. 얘를요.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하면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럼 미안?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럼 근이 어떻게 됐겠어? 알파 마이너스 2, 베타 마이너스 이렇게 됐겠지. 그치? 그래서 얘 근이 이거였던 거야 지금. 그죠? 얘도요. 얘 지금 보시면 얘를 이렇게 보내려면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1만큼이죠. 그 오른쪽으로 1만큼이니까 1이어서 얘가 다른 색. 얘가 이렇게 됐던 거지. 그치? 그래서 오른쪽으로 1만큼 왔으니까 알파는 알파 플러스 1이 됐고요. 베타는 베타 플러스 1이 됐겠죠. 이렇게. 그치? 그래서 근이 이렇게 됐던 거죠. 그치? 이렇게 도형의 이동 관점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그러면 자, 지우고 식이 주어진 게 아니고요. 근이 주어졌다고 합시다. 너한테 이렇게 이제 봐봐. 이렇게 됐을 때 새로운 근이 주어지면 이 식은 어떻게 되게 작성해봤자 시가 이 얘기라고요. 오케이? 됐죠? 네. 그럼 이 근을 내가 이 식을 작성해야 되겠는데 이 식을 어떻게 작성하지 해서 f 여기까지는 됐고요. 이렇게 표현해달라는 이야기인데 이 안에 식이 뭐가 들어가야 되지 했을 때 이게 생각보다 생각해내는 게 조금 쉽진 않거든요. 그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잘 봐요. 봐봐. 간단해. 얘를요. 는 x 갖다 놓고 알파에 대해서 정리하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알파는 x 플러스 2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x 플러스 2가 답이죠. 이렇게. 맞죠? 얘도요. x는 갖다 놓고 알파에 대해서 정리하면 알파는 x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식이 어떻게 됐겠어요? 이거였겠죠. 그치? 그 다음에 얘도요. 봐봐.
x는 갖다 놓고요. 2 곱하고 1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알파는 2x-1이어서 여기 들어가는 식이 이거였다고요. 이렇게 거꾸로 너가 식도 바로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근의 형태가 주어졌을 때. 그럼 잘 봐. 얘 있잖아. 얘가 fx는 0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인 거야 지금. 맞죠? 근데 잘 봐. 얘가 여기 들어가는 이 식이 궁금해요. 이렇게 새로운 근을 줘놓고 들어가는 식이 궁금해. 그 얘를 x라고 갖다 놓고 알파에 대해서 정리하면 알파는 x분의 1인 거잖아. 이렇게 그치? 그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x분의 1이 들어가야 되지. 그럼 잘 봐. 여기 x 대신에 x분의 1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치? 그 얘가 어떻게 됐을 거냐면 x제곱분의 1 더하기 x분의 a 더하기 b는 0인데 이거 다항식이 아니죠. 매우 꼴배기가 싫어요. 그래서 양변에 x제곱 곱해버릴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잠깐만. 맞죠. 얘가 b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럼 봐봐. 그러니까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가지는 식이 이렇게 생겼으면 걔 역수근을 가지는 애는 이렇게 생겼죠 지금. 맞죠? 그럼 잘 봐. 얘랑 얘는 어떤 상황이냐면 가운데 항의, 그러니까 1차 항의 개수는 어때요? 똑같지. 근데 2차 항과 상수항의 개수가 어때? 서로 바뀌었죠 이렇게. 맞습니까?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약간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대칭이잖아요 서로. 바뀌어 있잖아요. 그래서 대칭 방정식 이렇게도 부르는데 이거 하나만 따로 외우는 게 아니고요. 너 요걸 다 아셔야 돼요. 요거. 오케이? 식이 주어졌을 때 거꾸로 근 구할 줄 아셔야 되고요. 새로운 근이 주어졌을 때 거꾸로 네가 식 작성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거 심화 테마로 무조건 나와요. 이거 시험에. 알겠죠? 네. 그래서 오늘 얘기한 거 일단 맛배기로만 일단 얘기했고요. 그래서 봐봐. 예제 2번 보세요. 예제 2번 보시면요. 야 이거 완전 껌이죠. 얘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래요. 그랬을 때 내가 너한테 물어보는 게 야 근데 알파분의 1이랑 베타분의 1을 근으로 가지는 게 얘던데? 이렇게 준 거지. 그치? 맞습니까? 그럼 너 역수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뭐 대칭이겠지. 그래서 얘를 거꾸로 이거 바꿔요. bx제곱 ax 더하기 1은 0이 얘의 역수근을 가지는 근의 2차 방정식이었을 텐데 그럼 얘랑 같다는 이야기잖아. 그치? 그럼 a는 얼마? 1이고요. b랑 a랑 같으니까 b도 1이었던 거죠. 이렇게. 그치? 그래서 뭐 해달래요? 두 개 더 해달래. 그럼 a 플러스 b는 얼마? 2였던 거죠. 이렇게. 그치? 맞습니까?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2페이지로 가시면요. 지워도 되죠? 적어요. 네. 자, 12페이지에 2차 방정식의 켤레근이라고 되어 있죠. 그치? 그래서 1번 얘기는 우리가, 2번 얘기요. 여기 동그라미 2번 아래요. 이거는 중3 때 했던 거니까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고 하자. 네. 봐봐, 얘가 2차 방정식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내가 일단 첫 번째 조건을 줍니다. 야, 개수가 유리수고 한 근이 p 플러스 q 루트 m이던데 라고 주면요. 넌 나머지 한 근이 뭐임을 바로 알 수 있냐면 나머지 한 근은 얘야 라고 했던 게 중학교 때 했던 거죠. 그치? 이거 왜 이런 거냐면 근의 공식에서 이놈이 한 근이면 나머지 한 근은 이렇게 생긴 거죠. 맞아요? 즉 뭐의 부호만 바뀌어요? 무리수 부분의 부호만 바뀐 거잖아요. 그치? 이렇게 됐던 겁니다. 무리수 부분의 부호만 바뀐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둘은 지금 짝꿍이라고 이렇게. 쌤 근데 왜 개수가 유리수란 말이 꼭 필요했습니까? 라고 하면 얘가 유리수니까 얘가 무리수 부분인 게 확실하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던 거, 이런 조건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중3 때 했던 거죠. 두 번째로요. 개수가 실수일 때 한 근이 a 플러스 bi라고 합시다. 나머지 한 근은 자동으로 뭐냐면 a 마이너스 bi, 즉 얘의 켤레복소수입니다. 이걸 한번 들었었죠. 그치? 근데 왜 그런데? 라고 했을 때요. 봐봐요. 만약에 이런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얘가 A, B, C가 다 실수인 거야. 그럼 Z가 얘 한 근이래요. 그럼 봐봐. 얘는 어떻게 했을 거냐면 AZ제곱 더하기 BZ 더하기 C는 0이잖아요. 그치? 근데 내가 여기다가 양변에 켤레 씌워 볼게요. 이렇게. 그럼 좌변은 어떻게 되냐면 얘가 실수니까 그대로 나왔을 거고 얘는 Z 바의 제곱, 얘도 실수니까 그대로 나와서 BZ 바고요. 얘는 실수니까 변하는 거 없고요. 얘는 0이니까 그냥 그대로 이렇게 됐겠죠. 그치? 그럼 잘 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얘의 근이 Z 바였다는 이야기죠. 나머지 한 근이. 그래서 얘 한 근이 복소수면 켤레 복소수는 자동으로 얘의 근이구나 라는 게 켤레 복소수의 성질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우리 이렇게 알 수 있네요. 봐봐. 내가 너한테 봐봐. 야, 이 2차 방정식이 실근 한 개에 허근 한 개 가능 불가능 이렇게 물어봐요.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죠. 왜? 허근은 누구랑 항상 같이 다녀요? 켤레랑 같이 다녀요. 즉 허근은 항상 방정식에서 허근은 항상 짝수게 존재합니다. 짝수게 존재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중에 3차 방정식에서요. 3차 방정식에서 실근, 허근 있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야, 3차 방정식에 실근 3개, 허근 1개, 허근 빵개 가능, 불가능? 가능하죠. 실근 1개, 허근 1개 불가능하잖아요. 왜? 허근은 2개 짝수게 와야 된다니까? 안 돼요. 그 다음에 실근 하나, 허근 2개 가능하죠. 실근 빵개, 허근 3개 안 되잖아. 그치? 안 된다고요. 야, 그럼 잘 봐. 여기서 네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정보는 뭐냐면 일단 첫 번째, 방정식에서 허근은 무조건 짝수계로 존재하고요. 3차 방정식 보세요. 3차 방정식은 무조건 뭐가 존재? 실근이 무조건 한 개는 존재하네요. 적어도. 맞죠? 나중에 이런 얘기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켤레근의 성질에서 너가 끄집어낼 수 있는 정보가 꽤 돼요. 나중에. 아시겠지? 네, 일단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고요. 됐고요. 12페이지 그래서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켤레 복소수 설명하고 있던 거고요. 다음 페이지로 보세요. 13페이지 예제 1, 2번 되게 쉬우니까 빠르게. 자, 우리가 근해 분리 문제다라고 했을 때 근해 분리가 대체 뭡니까? 라고 하시면요. 보통 이제 2차 방정식이긴 한데 그냥 할게요. 2차 방정식으로 할게요. 네. 너가 보게 되는 모든 방정식이 2차 방정식밖에 없을 겁니다. 일단 중간고사 범위에서요. 오케이? 네, 그럼 봐봐. 2차 방정식의 근에 대한 제한 조건을 거는 문제들을 우리가 근해 분리 문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차 방정식의 근에 대한 제한 조건을 걸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야,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2보다 크기 위한 조건이 어떻게 돼?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2차 방정식의 두 근 사이에 3이 있기 위한 뭐 이런 개수들의 조건은 어떻게 돼? 이런 것들을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요. 두 근이 모두 K보다 뭐 크다 또는 작다 이런 류의 제한을 걸든지 아니면 두 근 사이에 K가 존재한다 뭐 이런 제한 조건들을 겁니다. 오케이? 이런 문제들 우리가 근해 분리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자, 얘를 풀어내는 방식이 일단 첫 번째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했을 때 얘가 2차 방정식이잖아요. 그치? 2차 방정식의 실근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이차함수로 해석을 하시고요. Y는 0이라는 X축으로 해석을 하셔서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로 해석을 할 겁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을요. 여기까지가 일단 출발. 오케이? 그 다음에 그림을 맞춰 나가는데 그 그림 세 개를요. 기준이 있는데 기대판이라 그래요. 그래서 얘가 기준값과 판별식 그 다음에 대칭축으로 맞춰갑니다. 그래서 이게 쌤 뭔 소리예요? 쉽잖아요. 그치? 한번 보겠습니다. 봐봐요. 얘가 예를 들어서 예제 1번 한번 먼저 보면서 갈게요.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 마이너스 k는 0이래요. 근데 얘가 두 근이 모두 양수래요. 그치? 그러니까 밑줄 쳐봐. 양수라 그러면요. 두 근이 모두 뭐보다 크다는 이야기입니까? 0보다 크다는 이야기죠. 그치? 그럼 봐봐. 얘가 두 근이 알파 베타잖아. 그치?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얘가 이렇게 생긴 x축과 이렇게 생긴 이차 함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치? 아래로 볼록하잖아요. 근데 두 근이라 그랬으니까 서로 다른 두 근은 아니고 이것도 가능한 거죠. 그치? 자, 그 다음 얘가 0보다 크대요? 그럼 이렇게 있는 상황이 되죠. 내가 원하는 그림이 이런 모양이 된다고요.
맞지? 자,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내가 맞춰 나갈 건데 봐봐요. 아, 그러면 이 이차함수와 x축과의 교점에서 일단 기준값이, 자, 기준값이라는 게 뭐냐면 0보다 커야 되잖아요. 얘가 기준값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얘가 여기 쓰려면 올라갔을 때, 얘가 여기 함수값을 들어갔을 때 얘가 양수죠. 맞지? 그럼 내가 얘를 fx라고 하면요. f0이 양수여야 돼. 아니, 기준값 쓰고 할게요. 기준값은 f0이 양수여야 됩니다. 이렇게. 그죠? 얘가 지금 f0이 양수라는 이야기는 3-k가 양수라는 이야기인데 문제가 있어요. 봐봐. 야, f0이 양수라는 게 이런 그림 말고도요. 굉장히 다양한 그림을 포함하고 있는데 봐봐요. 0 이렇게 있고요.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인데 자, 이것도 f0이 0보다 크죠. 이것도 f0이 0보다 큽니다. 이것도 f0이 0보다 크고요. 이것도 f0이 0보다 크고 얘도 다 0보다 큽니다. 내가 원하는 그림은 이런 애들은 뭐 해줘야 돼? 제껴줘야 되거든요. 그치? 그러면은 내가 f0이 0보다 크다는 조건만으로는 이런 상황이 다 그려지는 거니까 내가 원하는 그림이 이래야 되는데 또 여기다 제한을 거는 거예요. 네가 또 뭘 걸 거냐면 그러면 대칭축이 얘를 보니까 내가 원하는 그림이 이렇잖아요. 그치? 대칭축이 0보다 어때야 돼? 오른쪽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얘 대칭축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4분의 3이 0보다 커야 되네 이건데 얘는 그냥 모든 k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얘가 모든 k 이거지 지금 두 번째. 그래서 얘는 내가 어디까지 맞춘 거냐면 0이 이렇게 있고요. 이거거나 이거인 것까지 맞춘 거지 지금. 1번, 2번까지 종합을 해봤을 때. 근데 내가 또 원하는 그림은 얘는 제껴야 되거든요. 붕 떠 있는 거. 맞지? 그러면 이걸 또 이제 뭘로 조절하는 거냐면 판별식으로 조절해 주는 거죠. 판별식으로 얘가 x축과의 교점이 2개 아니면 1개여야 되니까 판별식이 어때야 되는 거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얘 판별식이 9 마이너스 24 플러스 8k 요거잖아요. 그치?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럼 봐봐요. 요 놈과 요 놈을 다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죠. 그럼 이 세 개의 공통 범위를 구해달라는 이야기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를 구해보시면 K는 3보다는 작고요. 그 다음 얘는 K가 마이너스 8분의 15보다는 크거나 같네요. 이렇게 되죠. 공통 범위가. 그치?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K의 정수값은 얼마? 2죠. 2. 이게 근해분리 문제인데 봐봐요. 여기서 이제 뭐 0보다 크고 2보다 크고 뭐 사이에 뭐 사이끈이 2가 있고 3이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다 근해분리 문제입니다. 죄다. 근데 이거는 그냥 핵심 관점이 뭐냐면 일단 첫 번째 내가 원하는 그림을 맞춰 나가는데 원하는 이 그림을 맞출 거야 이렇게. 근데 이걸 맞추는데 조절하는 값들이 뭐라고요? 기준값, 대칭축, 판별식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맨 앞에 얘만 떼다가 기대판 이렇게 불러요. 기대판.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2차 방정식에다가 막 해계방측간 짓을 막 하거든요. 막 두근 사이에 뭐가 있고, 뭐, 두근의 절대값이 어떻고, 막 이런 짓을 합니다. 그러면 너는 그냥 일단 딱 하나야. 근해분리 문제? 그럼 내가 원하는 그림의 형태를 일단 그려. 그려놓고 나서 얘네로 맞춰나가면 돼. 그 그림이 나오게끔. 이렇게. 오케이? 요게 아주 고난도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오케이? 특히 광문이 이 문제 되게 좋아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15페이지로 가서요. 자, 보겠습니다. 거기 지금 보니까 2차 방정식의 근에다가 제한 조건 막 걸고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고요. 부호가 서로 다르라고 하네요. 그치? 그럼 내가 원하는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얘가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인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 이랬을 때 절대값이 같대요. 절대값이 같다는 건 0까지의 거리가 같다는 이야기죠. 여기서부터 0까지의 거리와 여기서부터 0까지의 거리가 같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0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네,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알파, 베타가 서로 부호가 다르다 그랬으니까 이게 끝이죠, 그냥. 그치? 자, 그럼 볼게요. 자, 첫 번째. 야, 이건 사실, 일단 하고 갈게요. 자, 봐봐. 얘가 기준값이 f0이 0보다 작아야 되죠. 그럼 f0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니까 얘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맞지? 그럼 a가 2보다 커야 되는 이거잖아. 그치? 그럼 잘 봐. f0이 0보다 작으려면요. 얘가 아래로 볼록하니까 0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되든지 이렇게 되든지 뭐 이렇게 되든지 이렇게죠. 그치?
봐봐. 얘가 위로 오는 선택지는 없습니다. F0이 0보다 작으려면. 즉 만약에 이차 함수가 이렇게 붕 떠 있으면요, F0이 어때요? 0보다 크죠. 맞지? 또는 이렇게 접하는 선택지도 없죠. 야, 그러면 봐봐. 하나 딱 드는 생각이, 쌤, 그럼 얘는 이러면 판별식은 볼 필요 없겠네요? 이 생각 안 들어요? 판별식은 볼 필요 없죠. 그래서 아마 이거 선행할 때 뭐 이런 얘기 했을걸요? 사익근이 있었을 때는 판별식 안 봐도 돼.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치? 이것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얘는 기대만 보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대칭축이 어떻게 되냐면, 얘 대칭축이 이거잖아요. 딱. 맞죠? 대칭축이 이건데, 그럼 얘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0이어야 되니까 얘가 그냥 0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얘가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가 0이어야 돼서 a는 4 아니면 마이너스 1이죠. 그치? 맞죠? 그럼 판별식은 볼 거 없고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a를 구해주면 되죠. 그게 얼마입니까? 4잖아요. 그치? 이렇게 풀어내시는 겁니다. 오케이. 가끔가다 그 문제지들 보다 보면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봐봐. 두근의 절대값이 같으니까 두근의 합은 0이야. 이러면서 막 푼단 말이야. 풀이 보면. 그 다음에 두근이 모두 양수다 이랬을 때는 두근의 합도 양수고 곱도 양수고 뭐 이런 식으로 푼단 말이야. 그거는요. 그 쉬운 문제만 풀리는 거지 조금만 틀잖아요. 바로 못 풀어요. 그렇게 푸지 마시고 약간 이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노력 자꾸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지금이 8분이거든요. 8분이니까 한 30분까지 쉬십시오. 네.